제목부터 먼저 보시면은 왼쪽에 사적 화의가 있고, 그 다음에 은행 워크아웃이 있고, 기촉법 절차가 있고, 회생 절차, 파산 절차, 폐업, 청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거를 보실 때 여러분들이 아이고 이거 뭐 빚 정리하는 절차가 왜 이렇게 복잡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. 여기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기촉법 절차, 회생 절차, 파산 절차 이런 절차를 쉽게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지만은 그 내용 속에 들어가면은 각 종류별로 여러 수십 가지, 여러 수백 가지 됩니다.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모든 회사의 각 회사마다 그 절차가 다 다르다. 이렇게 봐야 됩니다. 왜냐하면은, 일반적으로, 회생 절차나 M&A 절차나 이런 것을 진행하다가, 늪에 빠져가지고 저한테 SOS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 수렁에 빠진 원인의 대부분은 뭐냐면은, 먼저 했던 사건을 염두에 두고 그 스타일대로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. 모든 회사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 맞는 절차를 맞춤형으로 가야 되는데 맞춤형으로 안 가고 과거에 어느 회사에 이렇게 해보니까 되더라 해서 그렇게 진행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. 그런 어떤 문제. 그래서 지금 크게 분류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각 절차마다 여러 수십 가지, 수백 가지 종류가 있다. 아주 복잡하고 다양하다.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거기서 사적 화의와 은행 워크아웃은 둘 다 뭐 계약으로서 같은 거죠. 채권자, 채무자 간의 계약으로서 이렇게 하자, 저렇게 하자 하면은 뭐 당사자가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어떻게든지 할 수 있는 거죠. 채권을 뭐 안 받겠다 할 수도 있는 거고, 뭐 반만 받겠다 할 수도 있는 거고, 뭐 10년 후에 주겠다 할 수도 있는 거고, 그것은 자유롭게 이렇게 정할 수가 있는데, 그런데 은행이 하는 은행 워크아웃은 은행이 하니까 공적 기관이기 때문에 채권은행 협약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룰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 룰은 2001년도에 제정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서 이제 근거를 하고 있는 거죠. 그런데 사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첫 초안을 제가 작성했어요. 그게 2000년도 7월 달에 국회 홍사덕 의원이 한나라당 공부 모임에서 그 대표였는데, 제가 산업은행 팀장으로 근무할 때 우리나라 도산 절차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아침 공부 모임에 와서 한번 설명하라 해가지고 2000년 7월 달에 설명을 했어요. 설명을 마치고 나오니까 그때 있던 한나라당 박종건 의원이 대구 달서의 지역구인데 박 박사 내 방으로 좀 갑시다. 그러니까 국회 그 의사당 그 박종건 의원 방으로 갔어요. 그러니까 조금 전에 강의한 그 내용대로 법안을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거는 불가능합니다. 법안은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각 전문가들이 모여서 각 조별로 축조 심의를 하면서 이렇게 가야지 뭐 한두 명이 법안을 만든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. 거부를 했어요.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 단계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우선 당신 생각대로 법안을 만들어라. 그러면 알겠습니다. 해가지고 제가 지금 생각에 뭐 한 조문이 한 50조 이내로 이래가지고 러프하게 초안을 만들어 제출했습니다. 그러니까 재경부 차관을 불러가지고 이 법안을 토대로 해서 법안을 만들어 오라고 그것도 2차 또 지시를 했어요. 그러니까 로펌, 우리나라의 대단한 로펌들 불러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하자 해가지고 근사하게 이렇게 이제 초안을 만들었습니다.
그 박종원 의원이 그 안에 오니까 또 저를 불러가지고 아 이게 재경부에서 왔는데 한번 검토해보라. 그러니까 재경부에서 도산법 전문가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. 그래서 산업은행 총재한테 박성두를 재경부로 불러서 근무시키라 해가지고 제가 재경부에 4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근무했어요. 그 법안 만드는 동안에. 그래서 기업구조促진법이 탄생 2001년도 8월 달에 탄생이 됐고 그 다음에 통합도산법, 채무자회생법의 입안 작업도 했고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이 전체 강의에서 많이 설명드리기는 어려우니까 그 정도만 설명드리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회생 절차에 보시면은 여기서 핵심적인 것이 조세 채권 감면과 청산가치 보장이라고 있습니다. 조세 채권 감면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회생법, 과거에는 통합도산법이라 불렀는데 2005년도에 제정된 채무자회생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법 조문 속에 조세 채권을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요.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조세 채권은 절대 감면 못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어떠한 사례가 있어도 안 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됐는데 한보철강이 매각이 됐는데 4,500억에 매각이 됐는데 세금이 아마 저 생각에 2,300억 정도가 세금이에요. 그러면은 AK 캐피탈이 이렇게 이제 한보철강을 살려고 하는데 4,500을 사고 또 세금 또 내야 되느냐? 아니면은 한보철강이 4,500에 팔아가지고 그 받은 돈으로 2,500 정도 세금을 내야 되느냐? 누가 내야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엄청나게 큰 문제가 쟁점이 되었어요. 그래서 AK 캐피탈은 세금 안 깎아주면 안 산다. 한보철강도 우리 세금 다 내야 되면 뭐 팔 필요 없다. 이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됐어요. 그래서 제가 그때 산업은행 그 법무실에 있을 때 그때 학회와 국회 법사위원장에 오파를 냈어요.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 채무자회생법을 제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국회의원이 제가 그 옛날 한국경제신문에 그 칼럼을 쓴 게 있는데 짜장면을 만들지 못하는 주방장이라고 썼는데 국회의원들이 전부 짜장면 만든다고 중국집 주방장을 다 앉아있는데 짜장면 만든 사람 한 명도 없어요. 짜장면 만든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한다고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법을 만든다고 앉아있으니까 법을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. 이 채무자회생법을 97년도 IMF 와가지고 2005년까지 법을 못 만들어가지고 거의 10년 동안 끙끙 앓다가 겨우 이제 그 통과시켰는데 왜냐?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. 그래서 제가 이제 오파를 했어요. 법제사법위원회하고 박회하고 국회에서 공동학술대를 개최합시다. 하니까 법사위에서 오케이 했어요. 그래 이제 같이 개최하게 됐어요. 개최하면서 제가 재경부 그 조세 담당자 토론자로 참석하라고. 이 조세 채권을 어떻게 할 거냐? 그래서 세계 각국의 조세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, 독일, 세계 각국 다 일반 채권처럼 다 깎아주는데 왜 한국만 안 깎아주느냐? 왜냐? 한국은 세금은 국가의 살림살이기 때문에 그 깎아주면 국가 살림을 어떻게 하느냐?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독일은 그러면 그게 국가 살림살이 아니냐? 세금을 깎아줘야 그 회사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더 많은 세금을 내지. 그럼 세금 못 냈다고 죽으라 그러면 그 죽어버리면 끝이 아니냐. 한보철강 4,500에 파는데 세금을 못 내가지고 이거 팔지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. 그래서 재경부 그 담당자한테 어떻게 할 거냐. 세계적인 추세가 다 깎아주는데 왜 안 깎아주느냐. 그러니까 그 사무관이
검토하겠습니다 하고 돌아갔어요. 그래서 법안에 감면할 수 있다고 바뀌었어요. 그래서 지금은 특별한 경우에 조세채권을 깎아주고 있어요. 채무자의정법에서 깎아주는 것으로 개정이 됐습니다. 그 다음에 청산가치 보장이라는 게 이제 기아자동차를 제가 대표적으로 들었는데, 기아자동차가 부도나가지고 산업은행이 받을 돈이 5천억이 되는데, 산업은행은 1순위 담보권이에요. 기아자동차 파산해도 5천억 다 받고, 청산해도 다 받고, 뭘 해도 5천억, 산업은행 5천억은 딱 확보되어 있는 채권인데, 회생 계획에서 어떻게 하냐면은, 70%만 준다. 3,500억만 준다. 왜냐? 안 그러면 다른 채권자에게 돌아갈 게 없기 때문에. 산업은행에 3,500억, 다른 은행에 500억, 100억, 또 이렇게 다 나누어서 가지는 거죠. 이제 그런 방법으로 됐는데, 제가 2001년도에 그 재경부 파견돼서 1년 가까이 있는 동안에 담당 과장이 노 대례과장이라고 방위청장도 하고 공정거래위원장도 하고 장관급 출신인데, 그분하고 점심 먹으러 갈 때마다 이야기했어요. 이게 세계에 이런 나라가 어딨냐. 이 청산가치라는 거 다 도산법에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안 돼 있냐. 그건 다 갈라먹게 해가지고 무슨 그 채권자의 지위가 보장이 되느냐. 그래서 이 이제 채무자회생법에 청산가치 보장이 들어갔습니다.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이제 개인 회생 절차가 있고, 그 다음에 법인 회생 절차에서도 간이 회생 절차가 50억 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되어 있고, 그 다음에 은행 워크아웃은 기초법 절차에서 4분의 3 의결을 그대로 반영해서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은행 워크아웃 맨 밑에 보시면은 신용회복 지원 절차는 담보 10억 이하, 무담보 5억 이하 총 15억이 되어 있는데, 회생 절차의 맨 밑에 보시면은 개인 회생은 담보 15억 이하, 무담보 10억 이하, 25억 이하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파산으로 넘어가면은 과거에는 회생은 살아나는 것이고 파산은 죽는 것이다 생각인데, 지금 가만히 보니까 아니거든요. 파산이 더 확실히 살아나는 거다. 이거를 이제 알게 됐어요. 왜냐? 파산은 100% 면책이고 회생은 50% 면책될 수도 있고 30% 될 수도 있고 70% 될 수도 있고 회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불명확하니까 안 될 것 같으면은 파산해버리는 거예요. 파산하면서 그 회사를 또 자기가 사는 거예요. 제3자를 통해 가지고. 그 다음에 파산 절차의 가장 큰 맹점은 뭐냐면은,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있다. 그 A라는 회사가 평가하면 1,000억이다. 1,000억 중에서 핵심이 하나 있어요. 핵심이 특허라든가 아니면은 핵심 기계라든가 뭔가 핵심이 있는데, 그 핵심은 회사에 몸담고 있는 오너나 그 담당자만 알지 몰라요. 파산을 하면서 그것만 빼돌리든가 그것만 담보를 설정하든가 해가지고 가지고 있으면은 1,000억짜리 사간 사람이 쓸모가 없어요. 그렇게 파산을 이용하는 방법. 그 다음에 또 파산을 이용하는 방법은 A와 B가 소송을 진행하는데, B가 감아보니까 아무래도 패소할 것 같다. 한 100억 정도 되는데 그 갚을 능력이 없다. 그럼 미리 파산을 준비하는 거예요. 판결이 나기 전에 파산 절차 먼저 진행하는 거예요. 아니면은 다 준비했다가 판결 나고 진행한다든가. 그렇게 파산을 활용하는 방법. 그래서 법인 파산과 개인 파산의 차이점은, 개인은 사람은 파산했다가 죽일 수 없잖아요.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. 왜냐?
면책시키고 복권시켜 주니까 빚이 없는 것으로 되고 뉴스타트를 할 수 있지. 법인은 못 쓰는 거 없애버리고 새롭게 재출발하는 것이고 어느 쪽으로 가든지 파산이 유리하다 하는 것을 지금 눈을 뜨게 된 거예요. 과거에는 파산하면 죽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.